자산가를 꿈꾸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암호화폐 인사이트 복지사입니다. 혹시 영상을 처음 보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자, 본론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선입견을 갖고 듣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무슨 코인이 오른다 내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원래 평소에 그런 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를 들어라 뭐를 버려라 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꼭 선입견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같은 거는 뭐 고작 저 같은 사람이 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리딩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 어디 가서 뭐 가격 예측 같은 것도 진지하게 얘기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다 쓸데없는 짓이니까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가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투자를 진행 중이실 겁니다. 분명 손실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수익 중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지금이야 그냥 상승을 기다리고 있으신 입장이겠지만 언젠가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탈출 계획인데요. 이게 한국어로 탈출 계획이라고 하니까 무슨 조난당한 사람이 서바이벌 하는 느낌인데, 그런 건 아니고 영어로 하면 엑시 플랜이라고 하잖아요. 그 투자한 자금들을 수익과 함께 뽑아먹고 발을 빼내는 그걸 이제 엑싯이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계획할지가 엑싯 플랜이고요. 그래서 이 엑싯 플랜이 잡혀있는 사람들은 투자를 전체적으로 잘 계획해서 들어오고 계획해서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건데요.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정확히 계획된 엑싯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할 때도 해당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뭐 상품이나 기업에 대한 분석을 상세히 진행하고, 어느 가격대에 어느 기간 동안 매수하고 어느 가격대에서 매도하고 나올 것이고, 수익을 투자자들 간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계획을 하고 들어오겠죠. 근데 뭐 개인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어떻게 매도하고 마무리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우선 저도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뭐 재무 설계를 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똑같이 개인이고 그냥 내 생각을 공유하는 정도의 사람인데요. 저는 이 엑시 플랜에 대한 생각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건데요. 자,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코인이 확 올랐어요. 뭐 정고점을 넘어서 뭐 지금 가격이 2배, 3배, 10배, 100배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면 매도하시겠죠? 분명히 매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도하신 거래소가 뭐 코팍스라던가 업비트라던가 빗썸이라던가 이런 곳에 엄청 큰 액수가 적혀 있겠죠. 그러면 와, 이제 드디어 돈 벌었다. 나도 이제 비트코인 쳐다도 안 본다. 돈 뽑고 업비트 지워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출금 신청을 하고 등록해 놓은 실명 계좌로 돈이 꽂혔다고 사용하시는 이제 스마트폰에 알람이 뜨겠죠. 만족스럽게 은행 어플을 켜서 통장에 찍혀 있는 돈을 보고 뒤에서부터 이제 한 자리씩 손으로 이렇게 세보시겠죠. 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와 하고, 어디에 이제 재투자를 해야 하나, 뭐 우리 동네 아파트는 요즘 얼마지, 이렇게 돈 쓸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약간 다릅니다.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할 물량이 아닌 것들은 현재 디파이 플랫폼에 랜딩을 걸어 놓은 상태이고요. 예치해 놓은 자산들은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신뢰를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자산들은 지속적으로 랜딩 서비스를 통해 증식시킬 계획이고요. 가격이 절정에 달했을 때 매도할 겁니다. 근데 저는 한국거래소에서 원화로 매도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국거래소에서 원화로 매도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매도하려고 합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 함은 뭐 테더, USDC, CUSD, TUSD, 팍소스 스탠다드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건 대부분 미국의 큰 금융회사들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1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걸 스테이블하게 유지하는 코인인데, 저는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들로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을 다시 랜딩 플랫폼에 예치해 놓고 그 숫자를 불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금 기반 코인으로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팍소스 골드가 있을 텐데요. 1팍소스 골드 토큰은 1토큰당 1온스의 금과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금 가격과 연동이 되어서 같이 움직이는 코인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표면적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저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암호자산을 매도해서 달러와 금을 들고 있는 거죠. 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현물 자산 기반 토큰을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야, 너 똑같이 코인 들고 있는 거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매도해서 달러와 금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암호자산 시장 분위기를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이 산업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귀를 기울이겠죠.
여기서 제가 들고 있는 달러들은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선 가격이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한 암호자산을 매수하는 그 방법과 이 시점에 돈을 묶을 만한 증권형 토큰이 있는지 리서치하고 이쪽으로 보유 중인 달러를 묶는 겁니다. 만약에 암호자산에 다시 투자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랜딩과 스테이킹이 유리한 것을 선택할 것 같고요. 증권형 토큰에 투자한다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토큰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이 증권형 토큰은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그것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의 그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동산은 내가 직접 온전히 100% 매수하는 것은 가격적인 면에서도 너무 어렵기도 하고 제약도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개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겠지만 투자 목적으로 상업용 건물을 온전히 다 매수해버리는 것은 그 유동성 면에서도 그렇고 리스크가 클 것 같아서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는 이 디파이 플랫폼이나 거래소 등과 연동이 되어 있는 암호화폐 카드를 사용하여서 일상생활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소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카드들 중에는 현지 통화로 결제되고 없거나 적은 결제 수수료로 제공이 되기도 하고요. 연회비도 없는 이런 획기적인 조건을 걸고 고객들이 사용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이 설명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어느 부분에서도 은행이 언급되지 않았고 원화가 언급되지 않았고 약간 하긴 했지만 부동산이 거의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코인으로 수익 봐서 저는 건물주 할래요 같은 그런 바램과는 정말 다른 방향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충격적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좀 허무맹랑한 소리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스스로 이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어차피 각자 생각하시는 바가 있고 계획이 다 있으실 테니까 그냥 제 생각은 항상 그렇듯이 참고만 해보시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져 드리는 게 아니니까요. 그쵸? 어찌되었건 저 스스로도 그렇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 시청자분들이 성공적인 투자를 하셔서 다가올 경제위기라던가 미래에 다가올 노후에 잘 대처할 수 있으시면 좋겠다라고 기원해 봅니다. 저는 나중에 그 크립토닷컴, 넥소, 바이낸스 이 세 가지의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암호화폐 카드를 사용할 계획이에요. 근데 막상 그 시점이 됐을 때 더 좋은 조건이 있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쪽을 사용할 수도 있긴 한데 지금까지는 요 세 가지 정도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넥소는 전체 예금량의 10%만 넥소로 홀딩하면 추가 이윤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 크립토닷컴의 경우는 금액이 아니라 추가 이윤을 받고 싶으면 500MCO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최소 500MCO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500MCO를 보유한다면 크립토닷컴을 사용하시는 게 더 고이율일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넥소 또는 바이낸스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MCO를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나중에 그런 식으로 예치를 하고 내 자산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때 이 암호화폐 카드들을 이용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데요. 제가 나중에 크립토닷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 레퍼럴 코드를 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립토닷컴에서 레퍼럴 통해서 가입하시면은 양쪽 모두한테 $50어치의 MCO 토큰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50 받고 저도 $50 받는 그런 시스템인데 일단은 참고만 해주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걸 미리미리 찾아 놓으시면 좋은 건데 언젠가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그 미래 금융 플랫폼들을 미리 찾아보시고 결정을 해 두시면은 진짜로 다가올 미래에 어느 정도 부를 창출하셨을 때 더 능숙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그런 시청자분들이 되시겠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 지금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거 소개한다고 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제가 나중에 이런 서비스를 사용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건 제 일상 속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데 쓸 그런 플랫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매도 계획은 무엇이며 그 이후에는 또 어떤 대비를 하실 계획인가요? 댓글에 적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